우리 성준경 목사가 어디 갔어요? 예. 뭐 아무것도 안 보시고 우리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시죠? 대단하시죠?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부정선거로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정신 차리자 이거였죠?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아주 기억나고 감명 깊은 것이 뭐냐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장인 건 아시나요? 초대 국회의장이었어요. 국회의장으로 우리 개원의회 때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198명의 의원들에게 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로 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개회 기도하시고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원보다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의원 못지않게 위대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밥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리고개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제 기억에 60년대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됐어요. 1년을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만원, 10만원, 10만원이죠? 10만원 가지고 1년을 살라니까 한 달에 만원 갖고 살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3만 3천, 3만 4천 불이 됐죠?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간 분이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분이 여러분이고 그 물꼬를 튼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거냐 민주주의로 갈 거냐 가지고 사회 갈등이 엄청나게 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죠. 그때 좌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엄혹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0몇 년 지났는데 만약 우리가 북한 체제 안에서 살았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체제 하에서 살았다고 하면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밥 굶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외여행 다니겠습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죠? 사회주의가 뭡니까? 똑같이 나눠 먹자 이거죠? 여러분 지금 똑같이 나눠 먹자는 포퓰리즘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정부, 이재명, 좌파가 주장하고 있죠? 똑같이 다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잘 나눠 살자 하는 나라들이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죠? 그래서 소련이 막 무너지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북한도 지금 흔들리고, 여러분 중국이 지금 잘 산다고 하죠? 제가 잘 살아요. 1991년도에 북한해를 갔습니다. 중국해를 갔습니다. 1991년 우리하고 수교하기 1년 전인데, 그때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어릴 적 같아요. 정말 우리 어릴 적. 아까 제가 우리 60년대 60불 갖고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중국이 그랬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 영어 한마디 못해요. 길거리에서 굿모닝 뭔 소리인지 몰라요. 호텔에 가야나 영어 조금 하게 되나 할 수 있는, 먹고 차 없었습니다. 만리장성 가는 그 큰 길에 차가 뜨문뜨문 보였어요. 도로는 넓은데 차가 보이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1997년도에 다시 중국에 갔더니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였어요. 제가 지금 말한 시점이 1991년과 1997년이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이 시장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 체제는 사회주의지만, 그러나 경제는 시장 경제의 좋은 점들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시장 경제를 쓴 뒤로부터 하루가 다르게 중국이 바뀌고, 제가 97년도에 갔더니 딴 세상이고, 2011년도에 가봤습니다. 상해를 갔습니다. 완전히 새 세상이 됐어요. 우리 강남보다 더 번화한 그런 거리, 뭡니까? 뉴욕보다도 더 번화한 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뭐냐? 시장경제 택했기 때문입니다. 반쪽만 택해도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왜 시장경제 내려놓고 자유민주주의 폐기하려고 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그 출발점은 민주적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를 지배하면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되고 대법관 되고 법원을 지배하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의원이 있고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또 선관위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관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선관위를 믿고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믿을 만한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 선관위. 그래도 이게 정권에 덜 흔들리고 또 정권이 무슨 부당한 짓이라면 버티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나름대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신뢰하고 박수쳐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자들이 가장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선 선관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부정선거의 주범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이들이 저질러 놓은 거 재판에 회부되니까 뭉개고 미루고 있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선관위가 무너지고 대법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사법 시스템, 법률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이에 우리 법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도 무너져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관위원장 믿습니까? 화천대유에서 이득을 취했죠? 대법원장 믿습니까? 이 정권에 말하자면 애들 말로 말하면 똘마니에요. 일개 판사를 하기도 버거운 자가 대법관 시켜주니까 시켜준 사람 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지금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답은 뭡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답은 뭐라고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번 3구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죠. 정권 교체는 선거, 대선 선거 이기는 걸 통해서 시작되겠죠. 그런데 지난 4.15 보니까 선거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들이 저질러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까 성 목사님이 이거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보면 저 왼쪽에 보면 저기 팩트 전시회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기에 왜 지난 4.15가 부정선거라고 하는지 26가지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거 다 아니에요. 다가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팩트 전시회라고 그랬죠? 재검표 5번째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불법 투표의 증거물들 그것만 꺼내놓은 거예요. 저것만 하더라도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아시게 되셨는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에서 또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래 제가 이 나라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정말 목숨 걸고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겠다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제가 무슨 목적이 있어갖고 합당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국회의원 하고 싶겠습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을까요? 제가? 장관 하고 싶을까요? 국무총리 하고 싶어요? 다 해봤어요. 저거 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그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쉬어도 되는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번 3구 대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이기고 있죠? 그러면 이 좌파 집권 세력들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국민표에 졌으니까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죠? 문재인 정권 한 짓 여러분보다 자기들이 더 잘할 겁니다. 뒤에서 별별 교례한 거 우리보다 더 잘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이 정부는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정부예요. 바꿔야 되는데 특히 부정선거 공작을 막지 않으면 이 무도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 전형적인 게 뭡니까? 표를 바꿔치는 거죠. 표 바꿔치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 바꿔치는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저도 나왔고 여러분도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정선거 방지대, 영어로 말하면 일렉션 선거, 저스티스 정의, 아미 군대,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한 군대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부방대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한 부방대. 이제 지난 뭡니까? 뭐 얼마 안 됐어요. 출범한 게 제 기억에 언제 출범했습니까? 1월 우리가 28일. 예, 1월 28일 날 출범을 했대요. 근데 제 날짜가 약간 이상한데 어쨌거나 창립식.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국민들이 모이고 있어요. 제가 1533, 5415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는 데 뜻같이 하는 분 모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단기간 내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하루에 뭐 얼마씩 해가지고 10,000명씩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34만 명이 모였어요. 이 자유우파에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단기간 내에 3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방대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 방지 활동할 분들, 뭐 너무 연세 많은 분 힘들 거 아닙니까? 어린 사람들은 또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가지 직장 때문에 메인 분도 있고 막 그래서 그 34만 분에게 제가 다 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이 문자 받는 거 부담스러우면 수신 거부하십시오.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방 대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가 됐는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며칠 사이에 10,000명이 모였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석구석 꼼꼼히 다 막아내려고 그러면 46,000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10,000명이 안주할 때가 아니죠? 네. 우리 46,000명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몇 명씩 모으면 10,000명이 46,000 되겠습니까? 한 분이 몇 명 모으면 됩니까? 4명 모으면 되죠? 우리 아들, 딸 2명 있지요? 친척 2명 있지요? 잘 설득을 해서 이분들을 부방대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만 명 만들어서 정말 구석구석 제대로 된 감시하고 제대로 된 참관을 해서 부정선거 다 막지는 못하지만 거의 다 막을 수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면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5만이면 46,000이면 할 수 있다는데 4명씩 더 모으면 된다는데 여러분 할만하죠? 해주시기 바랍니다.